자, 그럼요. 지금부터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 교실 교수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거든요. 자, 그럼 자세한 내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전병률입니다. 예, 오랜만에 모신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네요. 네. 사실은 이 코로나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다시 좀 자세하게 됐는데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요. 네. 그동안 한 700명대, 뭐 많으면 800명대인데 갑자기 1000명을 훌쩍 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. 네. 왜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늘었다고 보십니까? 네, 아무래도 이제 그 여름철이 되면서 실내에서 실외 활동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.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방역 긴장감이 좀 많이 좀 이완이 됐습니다. 그리고 또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좀 성급했다.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20대, 30대 연령층들의 외부 활동이 많이 증가되면서 예. 또 이들의 밀접 밀폐 환경에서의 노출이 많고 또 최근에 이 델타 변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예.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게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, 뭐 방역에 대해서 조금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름철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.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, 뭐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다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. 네.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요, 그동안 알려졌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확산율, 그러니까 감염률, 그리고 치명률,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, 정확하게요? 우리가 이제 통상 코로나19, 전통적인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100이라고 봤을 때, 예. 그 알파 변이가 한 170%, 그 한 1.7배 더 감염력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. 예. 그런데 이 또 델타 변이는 그 알파 변이의 1.6배가 더 빠르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 2.72배 정도 감염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2.72배요. 예. 아.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의 속도라든지 확산의 이 규모가 예. 대단히 빠르다, 대단히 크다.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. 심지어는 영국에서는 최근에 이 예. 신규 확진자들의 한 90% 이상이 델타 변이로 좀 밝혀져 있고요. 이스라엘도 그에 비슷한 그런 이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소위 말하는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지배종이 돼가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델타 변이에 따른 환자의 급증 양상이 불가피하다.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일부 정도만 발생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다른 나라처럼 지배종, 이른바 다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, 그럼? 그 통계적으로 이제 그런 양상을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예. 델타 변이의 유행이 이제 우세하게 되다 하더라도 예. 예방 접종에 의해서 이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아직까지는 그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예. 정부가 추진하는 예방 접종 일정에 예.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조기에 이 접종 인구를 많이 늘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델타 변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. 치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? 일단 치명률의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위험군들, 고위험층에 대해서는 예. 그 어느 정도 예방 접종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이 감염 양상도 대단히 줄어들었고요. 예. 또 중증 환자, 위중증 환자의 발생률이 대단히 줄어들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치명률이 그렇게 현 상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델타 바이러스는 치명률보다는 확산이 좀 빠르게 된다. 감염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로 들리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정 교수님, 기사 한 가지 보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절반은 서울 경기에 급한 불 먼저 끈다.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이른바 이제 백신 수화풀을 하기로 했죠. 우리가 먼저 빌려 쓰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 때 연말쯤 가서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갚는 겁니다. 지금요. 오늘 수화푸통에 70만 회분 도착 예정입니다.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촉박한 상태의 백신이 오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효기간에는 문제가 없다. 뭐 13일부터 접종이다. 그래서 서울 경기에 집중적으로 좀 접종할 예정이다. 여기 보면 학원 종사자 그리고
택배기사 분들이 우선 접종 대상이다.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. 정 교수님. 정 교수님 연결돼 있나요? 예. 네,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예. 지금 네. 이 기사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오늘요. 이스라엘 백신 오늘 들어오는데 사실은 네. 많은 분들이 이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 갖고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의료 그 시스템이 예.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이 100만 회분입니다. 아, 그러면은 그렇기 뭐 때문에 이 파이자 백신 70만 회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과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히 다 이 소진이 됩니다. 아, 그럼 그렇기 우리- 때문에 예, 뭐 예. 31일까지가 유통기한이다 해서 이것이 뭐 걱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진들 뭐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00만 명 정도 접종은 뭐 능히 가능하니까 이 정도 숫자는 뭐 우리 능력에 뭐 오히려 부족한 면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, 지금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 예방, 이제 백신 예방 얘기 좀, 백신 예방 효과 얘기 좀 해볼 텐데요. 네. 지금 뭐 각국에서 발표되는 것도 그렇고요. 그리고 또 언론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 보면은 델타 변이의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가 뭐 델타의 경우는 좀 떨어진다. 그리고 수치가 좀 발표가 다르거든요. 정확하게 네.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 이 코로나 백신 델타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 이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? 일단 뭐 모더나, 파이자,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 이 네 가지 백신에 대해서는 유럽의 그 EU 의약품청에서는 예.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. 어. 이제 그러나 이제 그 각 나라에서의 그 각 그 백신 종류별 이 델타 변이 그 예방 효과를 분석을 해보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 파이자 백신을 주로 접종을 했는데 예. 이 예방 효과가 기대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. 어. 한 뭐 그 당초에는 92%의 그 예방 효과가 있었는데 예. 이 델타 변이를 해보니까 한 66% 정도의 아.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다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. 예.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그 이 종류별 또 국가별 그 이 효과가 지금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. 이러한 그 예방 효과가 낮다 높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. 일단은 예방 접종을 받게 되면은 이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약화가 되고 아. 또 이런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이 전파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예. 중요한 점은 예방 효과가 낮아진다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예. 최대한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이런저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백신은 접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, 지금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4차 대유행으로 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. 정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?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 뭐 1년 6개월 정도 이 코로나 이 유행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이 돼 있고요. 예. 중요한 점은 이 스스로가 과거의 이 초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. 마스크 쓰기도 열심히 하시고 손 씻기도 예. 열심히 하시고 가능하면 밀집, 밀접, 밀폐 환경을 회피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하는 이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. 개인의 활동, 개인의 그 위생 수칙을 지킨다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우리가 어떤 정부 정책에 의존해서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니까 거기에 예. 뭐 좀 더 협조를 하고 완화가 되니까 내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